자유한국당 안 가지고 유승민이 동구를 출마하면 가능성이 있나? 지금부터 대구 경북은 정치의 태풍 속으로 들어간다. 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TV매일신문이 새 이슈 토크로 우리 거물급 정치인 우리 조원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지난해 그 3월 이후에 처음 뵙는데요. 그동안 잘 계셨죠? 뭐 투쟁의 연속이죠. 예. 좀 건강은 어떠십니까? 제가 국회 그 천막 당사에서 36일을 잤어요. 공수처법 통과되고 이 12월 31일까지. 예. 아직까지 몸이 회복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뭐 밤마다 이렇게 편히 주무시기가 힘들겠네요. 아니, 그보다는 뭐 이게 추위가 자꾸 오한이 오니까. 예. 그러셨구나. 지난번에 그 출연해 주셔서 우리가 TV매일신문에 한 단계 더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오늘 업그레이드 합시다. 오늘 이게 돌직구보다 더 새직구 본격 토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이 최대 이슈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 중심의 어떤 이게 보수 통합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총선 전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바깥에 자유한국당이라는 성이 있으면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바깥에 늪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예. 고사 작전을 하는 거지.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그걸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첫 번째는 MB계, 이재호 씨를 중심으로 MB계의 중심 무슨 통합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유승민의 뭐 새로운 보수. 보수롭지 않은 새로운 보수. 또, 그 다음에 안철수 들어오기도 전에 한국당 욕하잖아요. 한국당 반대쪽에 안철수. 그 다음에 이제 또 김종인 박사를 비롯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 세력 전부다가 반 황교안이에요. 반기한 황교안 세력.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유승민 통합카드가 물 건너갔잖아요. 그 전에. 한번 했는데, 소위 말하는 유튜브, 유명한 유튜브들 있잖아요. 조갑재 선생, 뭐 정규재 선생, 가로세로 뭐 등등등. 황장수. 뭐 이런 한 200만의 우파 유튜브가 다 돌았었어요. 유승민 카드 꺼내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황교안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죽었는 이제 유승민 카드, 통합 카드를 다시 꺼냈는데 소위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시장에서 거부당했잖아요. 그런데 유승민이라는 통합 카드는 사실은 자유우파 국민들 시장에서 거부당한 거예요. 특히 대구 국민들의 분노는 이런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유승민 카드는 저는 뭐 통합이 어려울 거다 보는데 통추위를 구성하고 해도 뭐 되더라도 대단히 힘든 과정이 있다. 유승민 의원은 아무튼 탄핵을 주동했는 그 상황으로 보면은 당 깨기가 벌써 2번을 당을 깨고 나갔잖아요. 잘못하면 정치인 취해진다고. 정말 취해진다고. 그래서 자기가 갈 길이 별로 없는데 저는 사실 가만히 놔두면은 유승민 의원은 고사된다. 그러고 나머지 이제 그 7명의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자동적으로 오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승민 의원이 동구를 출마하겠다. 그거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생각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안 가지고 유승민이 동구를 출마하면 가능성이 있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통추위를 하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아요. 단지 유승민 카드나 김무성 카드가 우리 보수파를 하나로 뭉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인적 쇄신을 통해서 과감한 인적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면은 황교안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더 완벽하게 가질 수 있다. 지난 3월에 탄핵 오적, 김무성, 홍준표, 유승민, 김성태, 권성동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하고 죽어도 함께 할 수 없다. 스탠스가 확실하시네요.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뭐 탄핵 63사람이 탄핵을 했잖아요. 찬성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당의 대통령을 배신한 건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를 하더라도 저희들 탄핵 7적 갔다가 다시 이제 5사람을 줄였는데 뭐 내용은 유승민이나 김무성은 뭐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는 왜 들어갔냐 그때 국회의원도 아닌데 당대표 됐을 때
재판 한 달 남가놓고 1심 한 달 남가놓고 예. 출당시켰잖아요. 예, 그랬죠. 그것은 폐륜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거기에 우파 국민들 되게 마음이 아파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바꾸면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했다. 예. 그리고 뭐 김성태는 아무튼 헌재에 뭐 눈물을 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김성태 권선동 의원은. 예. 그럼 김성태 의원은 뭐 청문회 그 사회 보면서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파 국민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줬다. 예.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뭐 문재인 정권을 좀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거 좀 이렇게 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분명하게 통합의 통추위가 구성한 데 대해서 예. 제가 뭐 이렇다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자유한국당 일인데 예. 이제 우리 공화당을 보면은 아무튼 우리는 분열 세력이 아니다. 예. 그리고 분명하게 우파에도 이 체제 역사 싸움을 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 예. 그런 정당 우리 공화당이 가장 낫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연대를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도 안 되면 각자 도생하는 건데 각자 도생한다는 것은 우파 분열이 될 수밖에 없고 예. 뭐 그것은 대구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도 원하지 않지 않느냐. 예. 저 조원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암흑의 정권이라고 하셨는데 이 암흑의 정권 그 심판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오적에 대한 얘기를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게 좀 통합에 조금 걸림돌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유승민 통합 통추위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예. 뭐 통합 문제는 뭐 이렇게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 지켜보겠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설날 전까지 한다니까. 예. 그럼 설날 전까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인적 쇄신을 제대로 하면은 예. 우리는 통합의 문을 열고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은 연대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비례한국당하고 뭐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하고 연대도 가능하고 예. 아무튼 그 연대 문도 열어놓겠다. 예.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전국에 후보를 내면 특히 수도권 후보를 내면 자유한국당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1번은 일단 통합의 어떤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고 뭐 그다음 2번 카드는 뭐 연대 그리고 최후에는 뭐 각자 도생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일단 뭐 각자 도생 단계는 뭐 잘 안 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부분 시도민들이 또 좋은 집 보고 분열 세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최소한 한 2번 카드 정도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의 어떤 그런 분노했던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걸 위해서라도 보수 통합의 어떤 뭐 새로운 어떤 길이 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노보다는 예. 이제는 정말 좌파 독재의 길로 간 겁니다. 예. 좌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예. 헌법에 나오듯이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예. 그러면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예. 저항해야 됩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침묵 또한 그들의 동조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예. 이제는 저항의 힘을 국민의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혹시 뭐 이렇게 연대 형태로 가거나 각자 도생 형태로 갔을 때 우리 공화당 몇 석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한 30석은 간다. 2, 30석. 예. 예. 교섭단체는 당연히 만들 거다. 이런 거는. 정당 득표율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이제 메시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일만데 아마 우리 스스로 7%까지 갈 거예요. 7%. 근데 아마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그 메시지가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은 뭐 한 10몇 프로 갈 거다 이래 보는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7%까지 만드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공화당은 뭐 연세 드신 분 제 나이 위에 하고 저 나이 밑에 하고가 반반 정도 돼요. 그리고 아주 특징적인 게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한 90% 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하죠. 조선일보에서 조사했는데 전문대학교 이상이 한 70%, 그다음에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한 우파 중에서도 굉장히 그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인데 그동안에 우파 지도자들이 잘 해줄 거다. 보수 지도자들이 잘 해줄 거다. 그 믿음으로 정당 가입 안 하고 일상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자영업자가 제일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대거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애국자들이네요. 애국자죠. 예. 그야말로 행동하는 우파 애국자. 예. 그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구 경북민들이 사실은 이번에 그 보수 대통합이 안 될 경우에 이번 총선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좀 이렇게 우리 공화당에 투표를 하려다가도 자유한국당 생각이 자꾸 나고 이런 어떤 헷갈리는 상황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 공화당 그동안에 투쟁에 일선했었고, 왜 그때는 국민들이 너무 침묵하고 있었고,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대책을 못 쓰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을 때잖아요. 누군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거짓, 불의, 업무, 이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저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저렇게 가느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우파 국민들한테 용기를 준 거죠. 광화문 광장 가면 촛불 광장이잖아요. 거짓 촛불 광장이었는데 이 광화문 광장 우리가 태극기 광장을 뺏어왔잖아요. 서초동으로 보내봤습니다. 서초동 보냈죠. 이제 광화문 광장은 태극기 광장이라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 뭐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 뭐 행정 대집행 비용 물어라 2억 7천만 원 선물었지만은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자까지 다 받아낼 거예요.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을 한 거잖아요.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을 서울시 조례로 막은 거예요. 그건 좀 뭐 재판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일단 2억 7천만 원 주고. 저거가 뺏어갔지. 우리가 준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은 행정소송을 걸어놨고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겨서 2억 7천 플러스 알파 이자 재판 비용까지 다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이제 한 90 며칠 남았는데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의 인재 영입을 발표할 거예요. 인재 영입은 전문가 그룹 혹은 할 수 있는 월요일 날 한 분, 또 금요일 날 청년 한 명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에 들어갔고 우리 공화당에서 저런 사람을 영입을 했느냐. 또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우리 공화당에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투쟁 일본도의 정당이 아니라 다음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인적 쇄신을 통해서 또 인재 영입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강신명 전 경찰청장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 다른 얘기 지금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은 이만큼 있어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이 아마 조만간에 결론 날 거예요. 아마 그런 결론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이 결정이 될 건데 마음은 이쪽에 다 와 있지. 그럼 뭐 대구 경북에 지금 25개 지역구죠. 그러면 뭐 후보를 거의 다 낼 준비를 거의 다 내죠. 우리는 지금 아마 대구 경북에 현직 의원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도 훨씬 더 괜찮은 분들이 거의 다 대구는 뭐 3분의 2, 경북은 반 정도가 지금 셋업이 됐다 보시면 되고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이제 나타내죠. 이게 이제 통합 문제라든지 연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조금 그하지만은 아무튼 용기 있게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민들한테 임무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뭐 각자 뭐 예비후보 등록하는 분들은 우리 당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하는 분도 있고 스스로 그냥 하는 분도 있고 예비후보는 뭐 당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본선 나갈 분들은 또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아무튼 지켜봐 보십시오. 지금부터 대구 경북은 정치의 태풍 속으로 들어간다. 이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준비는 하되 또 변화가 많겠네요, 그죠? 또 중간. 뭐 통합, 연대, 뭐 이런 부분들이 이 100일 사이에 일어나니까 뭐 100일도 아니에요. 한 60일 사이는 다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뭐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거다 이런 거죠. 어쨌든 총선도 뭐 이제 거의 100일도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지금 뭐 김태환 전 의원이라든지 서상기 전 의원 이게 친박계들 근데 이게 너무 좀 흘러간 물들인가 생각도 드는데 서상기 의원님은 아무튼 우리 쪽에 노크도 있고 뭐 이랬지만은 자유한국당 경선 들어간다고 하다요. 저희들은 좀 짐을 들었어요. 자유한국당 경선 안 들어갔으면 우리가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뼛속까지 친박이신 분들 아닙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이기셔서 하면 뭐 좋지 않느냐. 김재수 전 장관이랑 뭐 각성문 전 의원 얘기도 나오던데. 뭐 김재수 장관도 지금 경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전직 장관들이나 전직 수석들 박근혜 정부 때 뭐 누가 경선 뭐 돌입하게 할란가? 그렇죠. 쇄신해야 되는데 이게 판단들을 잘 못하시더라고. 곽성문 선배는 아무튼 태극기 집회에 꾸준히 나오고 또 우파 국민들의 아픔도 잘 알고 그래서 출마 의사를 갖고 계시고. 그럼 우리 공화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뭐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암흑의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임기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드는데 더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저는 문재인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에요.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한테 돈 한 푼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 탄핵시킬 때 주요 내용이 미르하고 K재단이에요. K스포츠는 미르 K스포츠는 거의 무죄예요 지금. 그 돈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경련에서 받고 이랬잖아요. 이 돈은 썼는 거는 뭐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좀 써지 뭐 한 푼도 그렇다 해가 대통령이 이인데 미르 K재단에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 나가서 퇴임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뭘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걸었는데. 법정에서는 이게 사실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누구로부터 돈을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요. 묵시적 청탁까지 나왔잖아요. 뭐 경제 공동체 얘기도 경제 공동체 뭐 뇌물래 제3자 뇌물 경제 공동체 무시적 청탁 관심법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으로 거짓 뿌리로 태어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실체를 처음부터 알고 길거리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그렇게 해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걸고 거짓과 불의하고 싸우자. 이래가 이제 165차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전 세계의 역사 나올 거예요. 한 주도 쉬지 않고 몇만 명이 매주 모이는 이런 집회는 대한민국에도 없었지만 전 세계도 없을 거다. 근데 오늘 저랑 보수통합과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얘기,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좀 부당했던 일들 이런 것들 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좀 무거운 얘기를 저하고 이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사회자를 체인지하겠습니다. 소프트한 질문들은 우리 미니 아나운서와 함께 또 이렇게 이 실시간 방송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또 좋은 일 많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